네, 박수현 교수님과 함께하는 멘토링 학개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네네. 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열심히 잘 지내고 있죠. 네. 공부하고 강의 준비하고. 공부하고 강의 준비하고 참 저랑은 다른 결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이라 네. 아유, 꼭 그렇진 않죠. 저는 그렇게 이제 강의나 책을 보면 잠이 쏟아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놀 때는 또 초롱초롱하고 그런데 아무튼 공부하시는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고요. 네. 자,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가 요즘에 다시 또 기승을 부려서 이제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하니 많이 하면서 지금 굉장히 위급한 좀 단계에 와 있습니다. 네. 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네.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좀 건강에는 별 크게 지장이 없으십니까? 네, 몸 상태는 개중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근래 들어서. 그리고 어찌됐건 뭐 다른 걸 안 하니까 학원집 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학원집. 학교 다닐 때는 네. 학교, 학원, 도서관. 네. 그렇죠.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굉장히 바라셨던 그런 인생을 박수현 교수님이 잘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산 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사연과 질문들을 하나씩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황준태님께서 교수님 지금 모의고사 성적이 얼마나 나와야 안정적일까요? 또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모의고사 지금 성적은 몇 점이면 안정적일까? 이거는 조금 질문이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질문에 안 맞는 질문을 하는 네, 이분이. 네. 50점 정도면 네네. 50점 정도면 충분하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기간이 한 65일, 66일 이 정도가 남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기간 중에 정리를 조금만 잘해 주시면 지금 50점 정도 받으셨던 분들이 60점 훨씬 넘어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점수로 따졌을 때 뭐가 안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 질문을 좀 바꿔서 몇 점까지도 1차가 지금 충분히 공부가 됐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45점 이상만 나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2차까지 공부하시는 게. 네. 사실 그 모의고사의 점수를 보고 또 이제 좌절하시거나 조금 스트레스 받고 절망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럼요. 네네. 모의고사는 연습이다. 네네네. 연습. 모의고사는 연습이고 모의고사가 또 아무리 잘 나왔다 그래서 또 본시험에서 또 그럼요. 100% 또 잘 나오는 법도 없고 모의고사 점수가 조금 안 나온다 그래서 또 본시험에서 또 점수가 안 나오리라는 법도 없기 때문에 어떤 이제 바로미터로 일을 하시는 건 좋겠지만 거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겠다. 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실제 시험장 들어가서 내가 그 정해진 시간 내에 그 문제를 아는 문제를 풀고 모르는 문제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 연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OMR 카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옮길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모의고사를 보는 전체 목적의 전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보고 그 모의고사에서 나온 문제들을 다 익히겠다? 이건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험에 출제되지 않을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니까 모의고사에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모의고사 점수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해왔던 페이스를 아무래도 잃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맞아요. 지속적으로 전진하는 게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더불어서 또 음야아하님께서 발음을 잘해줘야 되겠네요. 음야아하님께서 주무시다 깨신 분인가? 네. 자, 학교로는 몇 점을 받아야 안정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지금 만약에 저한테 이 안정권을 물어보면 모의고사 성적으로 안정권을 전 따지지 않고 기출문제를 단원별로 모아진 거 말고 20회면 20회, 21회면 21회 이렇게 진짜 1번부터 40번까지 다 있는 문제를 개론 같은 경우에는 바뀐 게 거의 없으니까 그냥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근데 풀어봤는데 20회, 21회 뭐 이런 식으로 10회차를 풀어보면 제일 좋긴 한데 시간이 부족하시면 한 7회차, 5회차 정도까지 푸셔도 돼요. 근데 25회부터 시작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성적이 한 70점 정도가 나와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완전히 안정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을 가지고 그 점수를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의고사 말고. 그러니까 사실 뭐 모의고사도 그렇고 뭐 기출 문제나 이제 예상 문제로 이제 좀 문제를 풀어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어느 정도 뭐 7, 80점 이상의 점수가 안정적으로 나온다 하면 그분들은 그렇게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이 그렇죠. 그죠? 네, 그 페이스만 잘 유지를 좋아요. 그 굉장히 좋은데 네네네.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을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모의고사를 80점 이상을 받으면 분명히 어떤 분이 생기냐면 너는 좋겠네, 너는 좋겠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좋은지 알고 점수를 더 받겠다는 생각.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개론 점수가 만약에 85점이 나와. 근데 민법 점수는 60점 정도가 나와요. 불안하니까 민법 공부를 안 하고 본인 잘하는 공부를 더 하세요. 그럼 개론을 더 해. 근데 개론을 기출문제를 이미 다 풀어봤어. 그러니까 뭘 풀어요? 다른 학원에 예상 문제를 다 모아서 풀기 시작해. 그 또 사람의 심리가 내가 잘하는 건 계속 하고 싶거든요. 그럼요. 더 하고 싶고 왠지 욕심이 된다면 또 탑을 찍어보고 싶고 막 이런 어떤 쓸데없는 욕심 때문에 그렇죠. 정말 해야 될 공부를 조금 등한시해야 되는. 그래서 자료를 이렇게 막 모았어. 그럼 모으면 이제 시험에 안 나올 걸 이제 집어넣는 거잖아요, 머릿속에. 그럼 정말 이제까지 잘 만들어놨던 그 몸 상태가 공부 상태가 깨져요. 그래서 기출문제 공부해놨던 게 밖으로 빠져나오고 이상한 예상 문제가 들어오니까 내용이 섞여서 그분들이 나중에 실제 시험장에서 60점을 못 받는 경우도 제가 실제로 봤어요. 많이 봤어, 정말로. 그러니까 제발 옆에 분한테 너는 좋겠네, 너는 좋겠네 하지 말아주시고 너는 좋겠네, 너는 좋겠네 하면 그냥 한 귀로 길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돼요, 진짜. 꼭 그래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지금은 시리에 빠져 있을 때도 아니고, 그럼요. 자만할 때도 아니고, 그렇죠. 내 페이스를 최대한 유지해서 어쨌든 이걸 본 시험에서 이제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 맞아요. 그런 몸 상태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너무 잘하는 과목 위주로만 또 공부를 편중되게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뭐 그 심리는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 또 김지영님께서 교수님 더위에 공부하시느라 시달리셨나봐요. 볼이 쏙 들어가셨어요. 건강 잘 챙기셔서 남은 2달 함께 화이팅해요. 이러고 또 보조개입니다. 네. 보조개가 조금 기계편신 경향이 있는데 네, 또 우리 또 보조개 미소 또 미소천사 우리 또 박수현 교수님과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소천사? 네. 자, 그리고 우리 조이선님께서 교수님 항상 강의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개론 이론서는 기본서 요약집 중 어떤 걸로 하나 정해서 공부하는 게 좋나요? 또 이렇게 요약집 질문 주셨어요. 네. 요약집. 기본서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개론 같은 경우에는 기본서의 개념이 다른 기타 과목들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론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법이잖아요. 우리 연 아나운서님이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이제 전문가잖아요, 시험에 대한. 네. 그럼 나머지 과목이 다 법이에요. 그럼 법은 법 조문이잖아, 법 조문. 그 조문과 관련해서 판례와 관련돼서 그런 내용들이 기본서에 담겨요. 그럼 기본서 자체가 법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많이 읽어보면 법 조문을 많이 읽은 거니까 실제 시험에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은 몇 회 독이 의미가 있어. 기본서를 몇 회 걸쳐서 뭐 10번 읽었다, 20번 읽었다 이런 게 의미가 있어요. 근데 개론은 학문이기 때문에 이게 법 조문이 아니어서 똑같은 내용이어도 출제 교수님이 누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표현 방식이 달라져요. 하물며 기본서는 우리 강사들이 기본적으로 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표현이 똑같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그럼 그 본질이 뭔지 알기 위해서는 요약집을 보는 게 차라리 더 낫죠. 지금 이 시점에서는 특히나 더 꼭. 그러니까 기본서를 보는 건 저는 비추입니다. 비추. 진짜로. 기본서는 아무래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봐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지금 만약에 시작을 했다. 기본서 보시면 안 되죠. 그냥 차라리 요약집을 보세요. 그리고 개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기본 이론방 강의 수강하시고 매일 기보 기포맨 풀어주시고 바로 기출문제. 다른 강의 보지 말고. 그래도 충분합니다. 75점까지 가능해요. 무엇보다 우리 또 박수현 교수님께서는 뭐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명확하게 딱 집어서 대답을 해주세요.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뭘 봐라, 이걸 해라 라고 딱딱 이렇게 짚어서 지금 얘기를 해주시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서 무엇보다도 이제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시간 안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 네. 물론 한 과목에 정통하고 정말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서 정말 그 부분을 또 이제 실무에서 나와서도 써먹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모든 과목이 정말 다 잘 됐을 때 얘기고 지금 약간 그럼요. 조금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한 과목 한 과목도 빠짐없이 자 골고루 균형 있게 잘 이끌어 가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분은 인생이 채점인가 봐요. 임채점님께서 자, 9월 한 달만 학개론 공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다면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예전에 기본 수업 듣다가 개인 사정으로 그 뒤로 못했네요. 라고 또 이렇게
9월 한 달만 학개론 공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다면 이분 같은 경우 공부를 좀 하셨던 분인가 봐요 예전에. 전에 많이 들어오셨던 분이잖아요. 임채점님. 최점님. 왜 기억이 나냐면 발음을 못했어요 그때. 그래서 버벅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9월 한 달 동안 학개론 공부만 만약에 한다. 그럼 똑같아요. 기본 이론반 강의 들으시고 매일 기포, 기포맨. 그리고 기출문제 쭉 모아놓은 거 연속으로 풀어보시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상 문제는 만약 기출문제 다 풀어보셨다? 우리 랜드프로의 예상 문제는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아예 별도의 강사의 뇌피셜로 만든 문제집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풀면 안 되는 거죠. 기출문제만 푸셔도 충분합니다. 기출문제는 그때도 뭐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미 검증된 그렇죠. 네, 문제들을 이제 모아놓은 거고 예상 문제는 물론 기출 문제를 토대로 만든 예상 문제는 너무 좋지만 어떤 그 교수님들만의 그렇죠. 이제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만든 예상 문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위험하죠. 네, 이런 부분 여러분 잘 다시 한번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양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오픈북 시험이다. 책을 이미 범위를 정확히 알려주고 어떤 문제가 나온다는 걸 알려주고 있다. 그 오픈북이 바로 기출문제다. 근데 그 많은 오픈북에 적혀져 있는 기출문제를 내버려 두고 예상 문제만 풀면 굳이 그럴 필요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나온다 했으면 이걸 봐야 되는데 정말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부분에 그렇죠. 괜히 목숨을 거는 맞아요.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는 맞아요. 쓸데없는 시간이라는 게 참 죄송스러운 말씀일 수는 있겠지만 너무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게 너무 되는 아까운 거죠. 시간이니까 그 시간이 그렇게 허비하면 안 되죠. 뭐 우리 박수영 교수님처럼 강의를 하실 생각이 있는 분들이라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만약에 강의를 하실 생각이 있는 분은 꼭 저한테 오셔서 먼저 얘기를 하세요. 제가 보고 판단을 해드릴게요. 저는 강사도 많이 키워봤는데 강의를 하는 모습을 보면 한번 시켜보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이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박수현의 미니미가 되고 싶다 그러면 연락하세요. 근데 연락하는데 아마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공인중개사 강사들이 거의 대부분 1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강의 보시면 말을 다들 잘하시죠. 15년에 걸쳐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강의를 하신 분들이 적어도 일주일에 4번 이상. 거의 이제 반사적으로 나오는. 그럼요. 심지어 졸면서도 강의할 수 있을걸요. 놀라운 일이죠. 네, 여러분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떤 그런 욕심보다는 일단은 밸런스 유지 잘해서 그렇죠. 잘 공부해서 합격이 최고의 이제 일단 전체적인 목표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사는 포기하는 걸로. 네네네. 자, 그리고 우리 화영연아님께서 안녕하세요 교수님 하고 또 이렇게 예. 안부 인사 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화영연아 드라마 끝난 지 좀 됐는데. 자, 그리고 우리 김지혜님께서 교수님 지금 현 시점에서 공부는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까요? 또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저는 기출문제. 저는 기출문제만 풀어요. 그리고 민법도 기출문제만 풀고 기출 지문만 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제발 이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개론도 마찬가지고 개론에서 만약에 수요의 변화와 수요의 양의 변화다 문제가 나오면 그분에서 함정파는 건 똑같거든요. 가격인지 가격 이외인지만 판별하면 돼요. 할당 효율적인 개념이 나오면 투기라는 단어가 나오고 최종적인 초과는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내면 출제자는 그 문제에서 낼 수 있는 답으로 낼 수 있는 부분이 한정돼 있어요. 민법도 마찬가지.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근데 보통은 문제를 푸실 때 어떻게 푸냐면 문제를 들어가서 지문을 하나하나 다 봐요. 여기서 뭐가 틀렸을까? 저는 문제를 보면 이 문제에서는 뭐가 틀린 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거든요. 그 차이가 이해가 되시나요?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그래서 저당권이면 저당권에서 뭐가 중요하더라. 민법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찾아서 문제를 푸는 거죠. 의사표시에 하자면 그 부분에서 뭐 어떤 부분이 함정이더라. 그걸 집중적으로 찾아 들어가는 거죠. 그게 키워드 학습법이라는 얘기들을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하세요. 개론도 마찬가지고 민법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부분은 솔직히 개론보다 민법에 많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민법에서는 이중매매면 이중매매에서 어떤 부분이 나올지가 딱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공법도 그렇다고 얼추 공법도 그렇죠? 그런 거죠. 맞아요.
키워드 학습법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민법과 공법에 또 유용하게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김지혜님께서는 지금 요약집과 기출 문제로 반복하고 있으시대요. 잘하고 계신 거죠? 아주 잘하고 있어요. 네네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지금 본인의 그 길을 잘 믿고 그대로 전진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불안해하시면서 좀 마지막에 좀 멘탈이 깨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해오셨던 그래서 이 분들. 불안함이 자료 수집으로 연결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 개를 다 모아놓고 이렇게 쌓이기 시작하면 이 쌓여지는 높이만큼 불합격의 확률은 높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간소화된 정말 적은 자료를 가지고 반복을 해요. 그리고 기출 문제도 계속 사고를 우리듯이 계속 똑같이 봅니다. 한마디로 시험에 나올 걸 계속해서 이제 들여다보고 그렇죠. 문제를 풀어보고 함으로써 내 걸 만들고 익숙해지고 트레이닝을 그럼요, 하는. 그럼요. 네네. 자꾸 새로운 문제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네. 그래서 점수를 잘 받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실수를 안 해요. 그러니까 나오는 부분의 내용을 난 이걸 실수로 틀렸다는 게 현저히 적은 사람이 고득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실력이 비슷한데 난 실수를 한다. 그 말은 범위를 넓혀서 공부했다는 얘기예요. 사실 공부할 범위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 공인중개사 시험 자체가 그렇죠. 네. 과목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그 공부할 분량이 굉장히 많을 텐데 굳이 왜 그 교수님들이 이 시험에 나올 부분이니까 이 부분 위주로 공부하세요라고 하는 부분을 벗어나서 자꾸 공부를 하게 되는 이유가 그 어떤 불안감 때문에 그러신 거죠? 불안감이고 옆에서 정보를 많이 교류하죠. 그래서 원래는 뭔가 정보를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인생을 사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남의 얘기를 많이 듣게 돼요. 근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이건 정말 신기한 얘기 같은데, 제가 우리 수강생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건 거의 그 병원에 있는 환자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꼭 나와서 불안한 거지. 완치가 네. 돼서 합격증을 받아야 돼. 그런데 정규 이제 병원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상적인 네네. 의학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부분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의사 얘기는 무시하고 자꾸 민간요법을 자꾸 쓰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좋다더라. 뭐를 먹으면 뭐 누가 이걸 먹었더니 좋아진다더라. 한 방이 나왔다더라. 이런 것들. 그런 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재수하신 분이나 삼수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걸 이상하게 또 신뢰를 하세요. 그리고 수강생이 만든 자료를 너무 많이 봐요. 그분들은 그냥 정리를 잘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실 그러니까 시간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물론 이제 먼저 그 어떻게 보면 한 발자국 앞서가신 선배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선배님들을 연차별로 계속해서 배출해 내신 교수님들의 그 집약돼 있는 어떤 요약집이나 기출 문제야말로 그럼요. 정말 맞아요. 사고를 우리듯이 우려 먹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럼요. 네. 그래서 자꾸 새로운 부분에 대한 걸 탐닉하고 새로운 부분에 대한 거에 연연하시기보다는 시험에 나오니까 이 부분에서 좀 이 부분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라는 우리 교수님들의 말씀만 믿고 일단은 따라가 보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네. 아, 그럼요. 우리 때는 사실 뭐 선생님이 여기서 시험 나온다 그러면 딱 그것만 보고 가서 이제 시험을 맞아요. 보는 그것도 사실 공부하기 싫어갖고 그런데 굳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부분까지 그렇게 찾아서 공부하시는 걸 보면 정말 부지런하시다. 그리고 네. 정말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스터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그러니까 스터디는 어떤 게 스터디냐면 제대로 된 스터디는 그룹 스터디를 한다는 건 어떤 선생이 낸 정확한 기출 문제집이 있고 거기에 해설이 있어요. 그럼 그 부분을 혼자서 진행을 해나가는 건 지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보자라는 그룹 스터디는 의미가 있어요. 이건 서로 간에 진도를 북돋아주면서 정해놓고 나갈 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범위를 정해놓고 오늘은 네가 한번 문제를 내보고 오늘은 네가 한번 내보고 다음은 너가 또 내보고 이런 식으로 한 문제씩 이렇게 갖고 와서 문제를 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사람 심리가 묘한 게 절대로 남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안 냅니다, 여러분. 나만 알고 있는 문제. 그렇죠. 정말 변방의 북소리도 저쪽 끝에 있는 변방의 북소리를 가져다가 와서 이거 한번 풀어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자기가 어디서 찾았다 그러면 안 믿으니까 유명 강사가 냈다라고 뻥을 치면서 줘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푸는데 안 풀려. 어. 처음 들어봐. 그럼 이제 불안하죠. 불안하죠. 나는 그러니까 이거 그걸 모르는데. 공부해. 그래서 스터디 모임에 한 사람 치고 제가 합격률이 보통의 합격률을 넘어가는 스터디 모임 본 적이 없어요. 이제까지 정말 단언컨대. 이해가 되시나요? 그건 정말 답답한 행동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이제 스터디 모임을 음. 분량과 진도를 정해놓고 기출 문제 정해진 그럼요. 기출 문제와 정해진 요약집으로만 그럼요. 딱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걸로 네, 그게 훨씬 휘지 좋아요. 않게끔 네, 리듬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하시는 건 좋은데 굳이 본인들이 막 문제를 어디서 발췌해 와서 정말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문제까지 시간을 그럼요. 할애하고 멘탈이 흔들리고 하는 건 굉장히 옳지 않다. 정말 네. 정말 옳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다. 하지 마셔야 하는 거. 돼요. 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너무 경고 안타까웠어요.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소니아님께서 교수님도 올해 시험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어떤 과목이 공부하기 제일 까다로우신가요? 교수님에 공법이요. 대한 네, 공법이요. 여과 없이 또 공법이 나왔습니다. 공법. 네. 우리 고상철 교수님이 오늘은 좀 넘어가나 했는데, 네. 저기 저 방에 있는데 네네. 공법 미워. 공법 미워. 저기 저 방에 있다고 하니까 무슨 골방에 가둬놓은 것 같은 느낌이. 공법이니까 골방에 있는 거죠. 네. 괜한 얘기를 했나? 자, 공법이 분량이 조금 6과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많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키워드 학습법이 진짜 공법에 굉장히 좀 요긴하게 쓰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박수현 교수님께서도 공법을 공부를 하면서 기존에 공부했던 부분들이 또 많이 잊혀지기도 한다. 그럼요. 그 얘기를 하셨어요.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경험해 본 게 새로운 걸 정말 걔를 꼭 넣고 싶은 거예요. 얘는 시험에 나온대. 공법에서. 시잘부 뭐 시곡태에서 나온다는데 이게 막 머리를 써서 간신히 외워지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게 막 머리를 혹사해서 집어내니까 기존에 정말 많이 잡아놨던 민법이 쓱 사라지는 거예요. 물론 사라지는 건 아니고 좀 멀리 떠나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다시 잡아 당겨야 돼요. 근처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이걸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나올 것만 하자 정말. 나올 것만. 나오지 않을 건 제발 하지 말자. 여러분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못다한 공부를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럼요, 네. 그렇죠. 일단은 맞아. 1차적으로는 내가 시험에 합격을 해야 중개를 할 수 있고 뭔가 이제 공인중개사로서의 어떤 그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실무에 투입이 돼서 또 일을 해보면서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하구나라는 걸 또 느낄 수가 있고 정말 필요한 공부를 실전에서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굳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지 않은 시점에서 너무 많은 걸 하려고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딱 필요한 만큼 교수님들이 그러라고 사실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너무 방대한 양 그리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몰라서 좀 힘든 부분 이런 부분을 케어하고 캐치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리드해 주시기 위해서 계신 분들이 교수님들이니까 특히 우리 랜드프로 교수님들은 정말 여러분들께 큰 욕심 없습니다. 여러분이 1차적으로는 일단 무조건 합격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럼요. 네. 본인의 과목이라 그래서 더 공부하길 바라시지도 않는 분들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필요한 만큼만 공부를 하셔서 밸런스 유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어. 그러니까 개론이 80점 근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가끔 어떤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시냐면 교수님 실은 제가 개론이 80점이 나와요. 근데 민법은 해보니까 민법이 재미가 없고 민법 정말 하기 싫어요. 민법이 싫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민법이 싫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 그 다음 질문이 뭔지 뻔히 알고 있어 저는. 그 다음 질문은 뭐냐면 개론 점수를 무조건 80점 이상을 확보하도록 개론을 더 파고 민법은 꽈락만 넘기겠다. 40점 넘기는 전략을 펼치겠대. 그러면 두 가지 경우로 떨어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민법을 공부를 안 한 순간 민법이 꽈락으로 진짜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두 번째, 개론의 상난이도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80점 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 그럼 한 문제, 두 문제 차이로 떨어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시험은 출제위원한테 출제 의뢰가 들어갈 때 상중하 난도를 섞어서 난이도를 문제를 내라고 출제 의뢰가 들어가요. 상난이도 30%, 중난이도 30%, 하난이도 40%. 중과 하는 바뀌기도 하지만 거의 그 비중. 그러면 하난이도 40%만 맞춰도 40점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못 맞히는 사람은 그 과목의 이론의 정말 부족함 때문에 엄청난 사고를 저지를 수 있다고 해서 다른 과목의 점수가 높아도 꽈락 제도가 있는 거예요. 자격증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떤 한 과목에서 50점이나 60점 정도까지 끌어올리는 건 쉽다는 얘기예요. 하난이도하고 중난이도의 절반 정도를 맞추면 그 점수로 가니까. 한마디로 제일 아래에 있는 하난이도만 공부를 제대로 하더라도 그렇죠, 그렇죠. 꽈락을 충분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면할 수 있고 거기에 이제 중난이도에 대한 공부가 조금 더 더해지면 사실 꽈락은 충분히 면할 수가 있기 네.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잘 안 되고 있는 과목. 1차라면 민법이 잘 되고 있고 개론이 잘 안 되고 있다면 개론을 좀 더 공부를 해줘야 되고, 개론은 잘 되고 있고 민법이 잘 안 되고 있다면 민법을 좀 더 해주는 게 합격의 확률이 훨씬 올라간다는 거죠. 잘하는 과목에 몰두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말씀은. 저 같은 사람이면 개론이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저는 거의 다 맞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법을 꽈락만 넘기는 그렇죠. 전략을 펼쳐도 돼.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라면 그런 전략은 펼치지 않으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해요. 왜냐면 이 상난이도를 또 다 놓쳐버릴 수도 그럼요, 있으니까. 그럼요. 당연해. 특히 계산 문제 같은 당연합니다. 경우에서 네. 이제 또 실수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내가 잘하는 과목만 믿지 말라는 말씀이신 것 그렇죠.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오늘의 그러니까 약간 조금 주제는 이거 같아요. 밸런스 있게. 네, 맞아요. 네. 다 이렇게 어느 정도 노멀하게 공부를 해서 꽈락 이상을 안정적으로 점수를 좀 확보하자. 내가 오늘 그걸 느꼈어요. 우리 공법의 신이 있잖아. 네네네네. 토르, 네네네. 고상철, 네네네. 상향여가. 그런데 그 상향여가 하시는 분 고상철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보니까 우리 랜드프로에 신이 한 분 또 계시네요. 정리의 신. 아. 우리 연 아나운서님. 네. 정리의 신입니다. 네. 정말 수박 겉핥기식으로 네 교수님들 말씀 잘 들어가면서 네 간당간당하게 연명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정리 너무 잘해. 정신. 그러면은 그 반대로 반대는 아니지만 어쨌든 까다로운 과목은 공법인데 그럼 요즘 어떤 과목을 집중적으로 또 공부하시는지도 궁금해하시네요. 우리 화양연화님께서. 민법 요즘 다시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민법 끝나면 민법 공부가 등기법에 연결이 된다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등기법 부분을 다시 이제 공부할 거고 그리고 중개사법 그리고 아직까지 한 번도 손대지 않은 지적법과 세법을 이제 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저 아직 지적법은 한 번도 듣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배세호 선생님, 공시법 선생님을 금요일마다 학원에서 뵀는데 배세호 선생님이 제가 지적법을 한 번도 듣지 않았다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직도 안 들었냐고. 내가 안 들었다고 자신감 있게 얘기했죠. 이제 말씀하신 건 한 하루 정도를 아예 시간을 확 정해놓고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믿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렇게 또 질문이 들어오신 분도 있어요. 1차 성적 60점입니다. 네. 2차 가도 되나요? 가도 되죠. 이건 안 가면 말도 안 되지. 무조건 가야 됩니다. 훌륭한 거예요. 지금 이미 60점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1차 모의고사 성적이 45점 근방이어도 2차까지 같이 가야 돼요. 정말. 꼭 절 믿으십시오. 네. 자 그리고 우리 이지연님께서 안녕하세요 교수님 덕분에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예상 문제집 끝나면 9월에는 어떤 강의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최종 모의고사. 그래서 제가 40문제씩 뽑아드릴 거예요. 그거 한 4번. 그리고 시험에 꼭 나오는 부분 테마 특강 또 진행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 열심히 따라오시면 또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요약집이나 뭐 책 같은 거를 이렇게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슥슥 넘어갈 때 많거든요. 근데 막상 문제를 풀려 그러면 뭐가 뭔지 모르게 걸리는 부분들이 있고 그럼요. 네. 이게 그냥 요약집이나 지문으로 이렇게 그냥 보면서 넘어갈 때 슥슥 넘어가던 부분들이 뭔가 이거를 곱씹으면서 의미를 해석하게 됐을 때 안 풀리고 이렇게 덜컥덜컥 걸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네. 맞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좀 문제풀이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기출문제로 이제 좀 예. 많이 준비를 그래서 지금도 여기 질문하셨는데 문제를 풀어보니까 기출문제를 그냥 외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새로운 문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풀이할 때 한 가지 실수하시는 게 있으세요. 어떤 문제가 하나가 있다 그러면 지문이 5개잖아요. 5개를 다 외웠을 리가 없어요. 말 그대로 답만 외운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얘기는 어떤 개념이냐면 문제를 보고 진짜 답만 외운 거야. 그 답이 되는 보기만, 지문만. 다른 지문이 왜 틀렸는지 왜 맞았는지를 연습해가는 것, 공부해가는 게 이게 진정한 공부라는 거죠. 그 지금 고지영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인데 왜 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옳은 것을 고르라고도 하지만 틀린 것을 고르라고도 할 그렇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무조건 답만 외워가지고 안 되죠. 제대로 읽지도 않고 이거다 싶어갖고 딱 이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풀면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죠. 네.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 기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또 변형이 돼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출 문제 자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너무 또 이렇게 문제랑 답만 이렇게 슥슥 외우고 넘어가셔가지고 이제 또 시험에서 낭패 보는 일 없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네. 기출 문제 풀이를 할 때 실제로 그런 분이 계세요. 저는 이건 정말 최악의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운전면허 시험이 아닌데 문제를 보고 아예 옆에다 해설지를 붙여갖고 답만 체크해놓고 그 답만 외워요. 아예. 그건 정말 최악의 공부 방법.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부 방법도 어느 정도 통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제가 우리 시험은 각각의 파트별로 정답으로 체크되는 내용이 거의 반복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도 아예 의미 없는 작업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또 우리 임채수님께서 또 그런 말씀도 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 학교를 안 가니까 방학 끝나고 또 방학이라 육아하면서 공부하기 정말 쉽지 않다고. 정말 힘들죠. 이 진짜 그 육아에 대한 어려움과 스트레스는 물론 저는 아직 경험을 해보진 못했지만 제 주위에서 저도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간접적으로나마 느끼고 그래서 있는데. 결혼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 사실 그 아이 어떻게 보면은 그 직장을 다니는 거 이상으로 힘든 게 육아. 네, 다 많이 보니까 힘들어. 이게 또 하시죠. 새로운 복병이 돼서 이게 또 어려움 느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지지 말고 좀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들을 자는 시간이 분명 있을 거니까 근데 그 시간들을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게 음, 아이가 있으면 아이가 계속 질문을 하고 수시로 문을 열고 엄마를 찾고 그렇지. 아빠를 안 찾죠 거의 대부분. 그래서 이제 엄마를 찾고 그러니까 집중을 오랜 기간 동안 못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거기에 또 신경이 손길이 쓰이니까. 또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그러니까 실은 만약에 직장을 다니면서 육아까지 하시는 여성분이다 그러면 이 공부는 정말 힘들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합격하셨다 그러면 대단하신 거예요 정말로. 어마어마한 겁니다. 뭐 저는 절대 육아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 건 아니라는 거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자, 그다음에 계속해서 우리 수원지방검찰청 교수님, 수원지방검찰청이 아이디신가 봐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이어서 읽다 보니까 왜 그러면 저 네. 10일 달부터까지도 같이 연결해 버리죠. 그러니까요. 네, 교수님, 저 11월 달부터 1년 잡고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려고 하는데 동차 시험 합격할 수 있을까요? 딱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당연히 합격하죠. 그러니까 이번 11월 달부터 1년 잡고 공부하신다는 거잖아요. 넉넉하게 합격하죠. 이거 합격 못하면 말이 되나요? 물론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말이 될 수는 있겠지만 차근차근히 공부하시면 분명히 합격하실 수 있어요. 진짜. 뭐 11월 달부터 아직 조금 그 먼 얘기기는 한데 이제 30일회가 아니라 32회를 준비하실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11월 달부터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네. 지금부터 시간 되시는 대로 와서 좀 이런 이야기 좀 많이 미리 들으시고 또 11월 달부터 또 스타팅 하시면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임채준님께서 우리 채점님께서 질문 많이 하시네요 오늘. 네. 테라피 특강 안 봐도 될까요? 또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안 봐도 되지만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정확한 답변이셨고요. 네, 그리고 김지혜님이 교수님 혹시 세법은 어떻게 계획하세요? 라고 또 이렇게 우리 그 박소영 교수님의 그 공부 플랜에 대해서 그 궁금한 또 질문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세법은 어떻게 계획하세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사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그 세법으로 유명하셨던 세법의 또 1타 강사셨던 우리 또 박소영 교수님이셔서 뭐 세법 정도는 무난하게 그냥 한번 쓱 보면 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그렇긴 한데 이번에 좀 정리하면서 세법 부분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세법이 은근히 발목을 잡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적어도 한 10문제에서 12문제는 쉽게 잡을 수 있도록 제가 정리를 하면서 나중에 제가 정리한 자료를 한번 오픈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정리할 시기는 제가 언제쯤 정리할 거냐면 얘는 9월 말 정도까지 충분할 것 같아요. 그때부터 봐도 한
일주일 정도까지 잡을 필요 없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세법 강사로 2년 넘게 했었으니까 그래서 한 3일 정도 날을 잡아서 정리할까 생각 중입니다. 한 3일 정도만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막판 이렇게 좀 정리하듯이 네, 그래서 정도? 어차피 세법은 구조가 똑같아서 모든 그 세목 자체가 구조가 다 똑같잖아요. 과세 대상이 되는 것 그리고 과세죄 이제 누가 이제 또 세금을 내야 되고 납세 의무자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 세율 이런 부분들을 외워주면 되니까.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제가 나중에 정리하는 부분에서는 절대로 옆으로 놓고 비교하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헷갈리는 공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각의 세목을 쭉 놓고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 쭉 옆으로 놓고 과세 대상부터 시작해서 옆으로 쫙 공부하는 거 이거 정말 헷갈려요. 하나씩 그냥 모든 걸 그냥 아래로 내려가면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덜 헷갈려요. 그래서 저는 비교 정리표를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 많이 헷갈리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비교 정리표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무엇보다 그 공부 패턴이나 방법 그리고 자기가 이제 공부했던 어떤 스타일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들의 불안한 마음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 그래서 안 해왔던 방식을 갑자기 이렇게 도입을 한다거나 안 했던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하는 점은 조금 피해 주십사 근데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제가 해보니까 솔직히 많이 잘 까먹어지고 그리고 양이 많은 것도 사실이어서 불안해요. 저는 솔직히 덜 불안한데 솔직히 거의 불안함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다른 분들을 이제 멘토링을 하면서 이제 연락을 해보고 등등등 해보면 그 느끼시는 중압감이 어느 정도겠다라는 게 느낌이 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조금씩 더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부분을 실제로 공부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를 지금 굉장히 찾고 있는 중이에요. 조만간에 빨리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사실 저도 그 뭐 온라인 라이브 합격 전략 설명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저희가 멘토링도 이렇게 교수님마다 한 분씩 모시고 저희가 한 주씩 이렇게 진행을 쭉 하면서 받게 되는 질문들의 어떤 일반적인 내용을 보면은 다 좀 비슷비슷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다른 분들이 어쩌면 이렇게 또 비슷한 뉘앙스의 질문을 해주실까를 보면서도 느끼는 건, 나 혼자뿐만 아니라 모두 다 같은 느낌과 같은 어려움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또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맞죠. 같습니다. 네. 그럴 때마다 사실 우리 교수님들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히 그러려고 이 시간을 만든 거긴 하지만 한 분 한 분의 질문이 반복된다 그래서 절대 등한시하지 않고 했던 이야기를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풀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좀 마음의 안정과 좀 심신에 좀 안정을 드리기 위해서 다양하게 또 답변을 성심성의껏 또 이렇게 해주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그 부분 잘 새겨 들으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께서 지금 공부하시는 그 부분들, 그 패턴들을 까먹지 말고 좀 잘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수님들을 좀 잘 믿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다. 주위에 어떤 다른 동요에도 좀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네네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우리 그 경남이님께서 그 교수님과 좀 개인적으로 상담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이제 주셨던 질문이 뭐였냐면은 경남이님도 임채천님과 같은 상황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임채천님이 아까 그 9월 한 달만 학교론 공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다면 어떤 거라면 좋을까요? 예전에 기본 수업 듣다가 개인 사정으로 그 뒤로 듣지를 못했어요라고 아까 질문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것도 경남이님께도 정말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똑같이 네네네. 기본 이론 강의를 배속으로 듣지 마시고 정확하게 들으시면서 총론의 부동산의 만약에 특성을 들었다. 그럼 그 부분의 매일기보를 찾아서 푸시고 바로 매일기보면 걔가 매일기보의 프리 멘토링이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시면서 꼭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정리를 해서 쭉 전부 다 듣는데 한 60시간에서 70시간 정도가 소요될 것 같아요. 강의 듣는 것까지 정리하는 것까지. 그래놓고 기출문제를 회차별로 한번 풀어보시면 정말 빠르게 정리가 되실 거예요. 충분히 그 부분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기초인문, 기본, 심화, 핵심 요약까지 이걸 다 일일이 듣지 마시란 얘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수험생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문제를 안 푸는 게 문제라는 것. 문제를 푸세요. 아프더라도
그렇죠. 강의를 듣는 거는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오픈이 안 되니까 나 자신한테 그냥 들을만 해요. 편안해. 근데 문제를 풀어보면 안 풀리잖아요. 평가를 받는 네. 이제 시간이 자기가 혼자 풀어도 그것도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음. 근데 문제를 풀어보셔야지만 아는 것과 모르는 걸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고 내가 잘 모르는 걸 채워나갈 수 있어요. 그게 공부예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문제를 풀면서 좀 불안감이 많이 해소가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럼요. 네. 막연한 맞아요. 불안감을 좀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문제를 풀면서 내가 아는 부분과 모르는 부분에 대한 어떤 경계점을 분명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또 공부를 할 수 있고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다 보니까 그 문제를 풀 시간이 차라리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는 가장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그렇죠. 이제 그 문제를 푸는 동안의 어떤 그 갈등과 어려움, 그 스트레스는 분명 존재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기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시라는 거. 그리고 네, 맞아요. 굳이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부분에 연연하지 마시라는 거. 그래서 시간을 까먹지 말라는 부분. 네. 항상 우리 교수님께서 당부하시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이 부분 네, 다시 한번 꼭 마음에 새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좀 사연을 읽어보면 우리 승아맘님께서 정말 애기는 엄마가 안 보이면 찾아와서 제 책에 낙서를 하죠 라고 하면서 네.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랑스러울 때인데 엄마가 좀 많이 힘들어 이럴 때. 그렇죠. 네, 그죠? 힘들죠. 네. 그리고 또 우리 이동호님께서 교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1차만 준비하는 수강생입니다. 열정적인 강의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동호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그리고 우리 화양연아님께서 오늘 교수님 좋은 말씀 또 명심 감사합니다. 열공에서 합격자 모임에서 뵐게요 라고 또 이렇게 인사 주셨고 당연히 합격자 모임에서 네네. 뵈야죠. 그리고 또 우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뭐 잘못하신 거 없으시잖아요. 그죠? 네. 자꾸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네. 자, 오늘 교수님 설명 듣고 랜드프로 공인중개사 인강으로 결정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탁월한 저도 선택에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또 많은 분들께서 우리 경남이님께서도 감사합니다라고 또 마지막 인사 주셨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교수님께 감사하게 생각하는 만큼 우리 교수님도 여러분께 굉장히 감사하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고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좀 심신에 있어서 좀 어떤 마음의 평화를 갖고자 또 저희가 또 이런 시간을 마련을 하고 이야기를 또 나누는 부분이니까요. 우리 교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핵심 키워드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요. 네, 오늘은 공부를 밸런스 있게 해라. 그리고 문제를 많이 풀어봐라. 이 부분 잘 귀담아 들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발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연연하지 마시고 목숨 걸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자,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요. 합격의 프로, 랜드 프로 외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의 프로, 랜드 프로!